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시장을 또 이끌어 나가게 될지 9월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ISN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섹터 보기 전에 고용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지난주 시장이 좀 반등을 했던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역시나 고용의 둔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8만 7천 건, 예상치를 좀 상회했죠. 고용지표 자체가 이제 지난주에 좀 교차를 했죠. 예. ADP 민간 고용지표는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금요일에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지표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예상보다 이제 조금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지표가 많이 이제 교차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고용이 좀 일부 둔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확장 국면 속에서 그렇게 둔화율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좀 봐야 되고, 예. 다만 이제 GDP가 조금 일부 확정치가 조금 내려왔지만 반면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간 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조금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왜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실제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취업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예. 지난달에 우리가 봤던 고용 지표 중에서 전문직과 서비스직의 그 임시직 감소하는 현상이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통 실업률의 전이 현상, 그러니까 이전에 좀 미리 읽을 수 있는 지표로 많이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서 그 전문직과 서비스업에 어떻게 보면 임시직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리오프닝 과정에서 나왔던 고용이 좀 오버슈팅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실업률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 취업자 수가 취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대되게 되면 실업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이 늘어나도 취업 의지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20대에서 50대 중반까지 취업 적정 인력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치에 거의 다 도달을 했고요. 다만 그 55세 이후에 장년층에서의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팬데믹 때 그 취업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다는 게 고령자층에서는 좀 더 유리했고요. 그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령자가 나가서 취업을 해서 버는 돈보다 예를 들어서 뭐 팬데믹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비가 더 많이 든다, 혹은 뭐 생명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령자층에서 취업을 꺼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자층에서 취업 시장에 쏟아지면서 실업률이 일부 상회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 이유로 실업률이 상회했다라고 본다면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고용률이 아주 많이 완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용은 어느 정도 지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성장률이 이제 GDP가 조금 조정이 되면서 이 상태가 지금 현재는 파월이 유도하고 있는 골디락스 상태로 지금은 어느 정도 접어지는, 최근에 나오는 뉴노멀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건수는 예상치보다 높았고요. 그런데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좀 높아지면서 이게 좀 교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고용의 오버슈팅이 완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적절하게 표현을 해 주셨네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골디락스 장세, 파월이 좀 원하는 그런 골디락스 장세를 일단은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섹터와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좀 달리다가 주춤합니다. 뭐 악재 때문이라고 하던데 중동에도 이제 반도체를 못 파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한 조치가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과 최근에 중동 간의 밀월 관계가 좀 나오면서 그러네요. 중동에 대한 이제 제한 범위 조치가 조금 확대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최근에 이제 증시에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와 중국이 유가 석유를 두고 밀월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는 이란과 기술 교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려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단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엔비디아 주가 조정의 원인이 좀 되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실적 발표가 나왔고, 특히 8월 말에 MSCI 리밸런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들이 펀드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펀드 비중 조절이 오히려
조정이 만약에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액티브 자금들이 오히려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 예상을 했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눈높이가 너무 확대된 상황에서 과연 3분기,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그만큼 만족시킬 수 있느냐였는데 실제로 다음 분기 그 EPS가 126억 달러 예상했는데 이미 이제 이번 분기에 135억 달러가 나왔고 그렇죠. 다음 분기는 160억 달러까지 굉장히 이제 그 가이던스가 확대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본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는 주가가 조정을 좀 일부 받더라도 추가 상승에 충분히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이러한 EPS 가이던스 상향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조정치마다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이던스가 늘어나는 게 역시나 핵심이죠. 사실 뭐 수출 제한 잠깐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엔비디아의 PER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역시나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애플 한번 볼까요? 9월 12일 아이폰 15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애플은 이제 그 엔비디아는 좀 상황이 좀 달랐죠. 애플은 이번 분기 실적이 그 가이던스가 좀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주가 조정을 조금 더 강하게 좀 받았고요. 다만 이제 애플의 실적이 그 이렇게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2분기 실적이 아마 바닥론을 형성할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가이던스에서도 2분기 바닥론에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에 확장되는 걸로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은 그 사업 보험료 성장률을 보면 거의 이제 서비스 업종이 그나마 좀 견조했고 맥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좀 조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플에 관련돼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처럼 실적 가이던스가 완전히 넘어서는 게 아니라 2분기 바닥론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 아이폰 15가 지금 현재 그 전반적으로 매출액 예상치를 9천만 대 한 중반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폰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8천만 대 한 초중반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1,000만 대 정도 더 잡는데 이유는 교체 수요가 이번에는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그 8월 말로 접어들면서 바닥권을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애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 BH라든지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권에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애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세가 바로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조금 수익 관점 이상의 중장기 투자자라면 여기서 이제 조금 모아갈 필요는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애플에 대한 접근은 지금부터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특히 역시 이제 마찬가지지만 8월달 패시브 자금 이동이 좀 끝나고 나면 9월달부터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좀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 형성 등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애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바닥론에서 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역시 좀 긍정적인 관점 주셨네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 주셨습니다. 그러면 악재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중국발 악재를 뭐 중국 자체가 요즘은 악재처럼 느껴지는데 비구이안이 지난주에 실적을 또 발표하고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중국발 악재는 우리가 그 예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게 원인과 과정과 거기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보통 이제 중국발 악재가 떨어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최악의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좀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덜 악재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이제 V자형 반등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 비구이안 사태를 좀 본다면 일단은 지금 해결의 실마리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이안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완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 매각, 사업부 지분 매각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리스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이론이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를 본다면 사실 그 이후에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 그 홍다 사태 때 최대 26% 정도까지 갔던 스프레드 금리와 비교하면 지금은 여전히 한 그
절반 정도인 13%,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 본다면 헝다 리스크 때보다는 지금은 리스크가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게 헝다보다는 매출이 4배 정도 크고 지금 현재 파급비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지냐라는 부분은 앞으로 9월달, 10월달 중국의 이제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헝다 사태의 한 절반 정도의 리스크에 지금 해결의 실마리는 지분 매각과 사업부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 방향으로 해결 실마리를 잡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악재가 어느 정도 일단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헝다에 비해서 규모가 4배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많이 긴장들 하셨을 텐데 오히려 리스크는 현재 시점에서 절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 섹터 그리고 악재까지 쭉 한번 봤는데 9월 이제 시작이거든요. 9월 뭐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1년 중에 9월 수익률이 어떻게 보십니까? 9월 전략 정리해 볼까요? 그 이제 9월 달이 이제 역대적으로 수익이 좀 좋지 않았죠. 이 과정은 우리가 증시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본다면 보통 8월 달 MSCI 8월 말 그 리밸런싱이 나오면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 항상 그 수급의 구조는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9월 달이 되고 그러면 그 보통 이제 증시가 4분기에 좀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4분기를 앞두고 9월 달은 어느 정도 이런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기 위한 그 펀드 재편의 시기가 보통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다만 이제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시기에 액티브 자금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9월 FM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25bp 인상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이제 동결이 좀 유력한데 예. 이렇게 돼버리면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론은 급격히 부각이 될 것이고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9월달 FMC 전후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주식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 되겠죠. 그러면 9월 초순은 이러한 그 변화를 앞두고 뭔가 주도주, 특히 IT 관련돼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섹터와 경기 소비재 여기 두 섹터를 놓고 어느 정도 주도주를 모아가는 시기로 본다면 FMC 이후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주가는 오히려 이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9월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기대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고 좀 조정받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9월 FOMC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과연 9월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연말 랠리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 이지원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